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 소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헐 마마보이도 아니고 면허 매매할 때 부부가 같이 오시다니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뭐 부부 같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높은 금액을 네. 지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적인 재량권은 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그래도 편안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같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부가 같이 오면은 아무래도 실수할 일이 좀 적어지는 거죠. 예, 한 가지라도 더 받아가는 거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수입을 여름, 겨울을 따질 게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 시간인 야간 할증 전 시간에 정상적인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야간 할증 시간 안 하면 택시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랬는데 야간 할증 시간에 운행을 좀 해야 좀 여유가 있나 보네요. 그죠. 택시도 정상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만 운행하면은 최저 생계비밖에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러는 근무량을 늘려서 수익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택시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 그래요. 이러는 만큼 내가 이러지 않으면은 수익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예. 야간 할증 시간이 조금 그 택시 요금이 좀 높잖아, 그죠? 그렇죠. 그때 좀 많이 올려야 아무래도 좀 부드럽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심야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도 좀 많아요. 네. 개인 택시가 낮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예, 본인마다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분, 늦게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하시는 분,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로 일을 하세요.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 서구에 살며 상주에서 교육 1일차입니다. 올라가서 찾아뵐까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 누구신지 알겠어요? 제가 하도 상담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오세요.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대표님한테 찾아왔을 수도 있겠어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헐 부부가 함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놀랍네요. 남자분들께서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요즘 남자들 돈 버는 모습 불쌍해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요즘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야죠. 네. 예. 요즘 남자들 돈 못 벌면 가장으로서 좀 아니죠. 예.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요. 그래, 모든 이렇게 보면은 그 금액 통장 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와이프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통장으로 들어간 돈 빼서 택시를 사야 되니까 와이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집사람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보통 남자들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경 하나를 들 써도 되잖아요. 네. 통장에 얼마 있건 간에 알아서 살림을 하니까.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고 고려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티에 살 필요 없어요. 이거 사게 되면 택시 전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도 면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비만 2.2% 적용받습니다. 구티어 비싼 차 살 필요 없어요. 예. 하이브리드가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계속 차량이 개발돼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저렴한 차를 사가지고 자주 바꿔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대표님, 개인 택시 차량이 왜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소나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료비로만 따질게요. 소나타 기준으로 했을 때 소나타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은 100에서 110만 원 정도. 그런 그랜저로 일하시는 분은 120에서 130 정도. 그 다음에 전기차로 일하시는 분은 월 30 정도. 그러니까 연료에서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거죠.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저렴한 차가 아무래도 좀 적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버스 10년 이상 근무하고 한 달 전 퇴사했습니다. 자격 양수 받아야 합니까?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셔가지고
별도로 교육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업용 버스를 했기 때문에 그 자격만으로 해서 충분히 경력은 인정받습니다. 다만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아,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자격증만 있으면 그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안 받아도 되네요.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신규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QM6 21년 4월식 올 풀옵션 매매하면 얼마 정도일까요? 번호 포함. 차 상태는 상급입니다. 매매 후 개인 용달 구입 예정입니다. 1.2톤 봉고 3 오토 턴인형 파워게이트 구입 예정입니다. 새 차도 좋고 중고도 좋습니다. 핸드폰 메시지는 보냈는데 바쁘신지 답이 오질 않아서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이분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 메시지를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이 유튜브 상으로 나와가지고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5년 무사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장기 렌트카 4년 정도 타고 있는데 무사고지만 장기 렌트는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이 안 되나요? 물론 장기 렌트카 타기 전 20년은 자차 무사고입니다. 택시 알아보는데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내가 차량을 소지하든 안 하든 장롱면허도 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면허증을 따가지고 현 시점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뒤로 5년 동안 무사고만 있으면은 그 경력은 고스란히 인정받습니다. 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택시를 해야 되는 분들이 택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택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택시 자격증 없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와가지고 택시 사러 왔습니다. 5년 무사고 나옵니다. 다 얘기했는데 택시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없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대표님 개인 택시를 하려는 분들에게 정년이 60세면 한 58세나 57세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택시는 일단 금액이 크잖아요. 내가 추후에 정년퇴직을 해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하려고 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금액에 근사치에 좀 맞춰야지 너무 과도하게 빚을 내갖고 오게 되면은 사고의 원인도 되고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2, 3년 전에 대충 내가 개인 택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정도는 계산을 해가지고 오셔야 나중에 부드럽게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받는 그런 기간도 또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자문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옆에서 제가 보면 다음 달부터 개인 택시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 딱 정년 딱 하고 그 다음 달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무조건 개인 택시 사러 왔는데요. 네. 그러면 택시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가 안 되는 거죠. 네네. 택시 자격증 없는데요. 교육 받으셨어요? 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은 벌써 그거는 2년을 까먹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개인 택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 2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댓글은요. 기본 요금 좀 올립시다. 기본 요금이 적어도 6천에서 7천 사이는 돼야지 5천 원도 안 되는 기본 요금이 말이 됩니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본 요금 올리면 좋죠. 올리면은 기사분님들한테 그만큼 수익도 보전되고 하는데 무조건 올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기본 요금 올린다고 지금 눈을 확 띄게 달라질 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조사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2년에 한 번씩 물가 동향 파악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그게 중지됐다는 것은 올릴 의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요금 시간 거리 병산해서 그 금액 키로수를 좀 낮추고 거기서라도 올려가지고 좀 혜택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는 단계예요. 지금 현 상황이. 네. 예. 저희들도 6천 원에서 7천 원 가면 좋죠. 근데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나 거리 요금을 좀
당기자 그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거죠. 그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 요금 기본 요금 5,500원 적당하다. 그리고 서너 명 타면 할증 30% 적용돼야 됨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현실적입니다. 우리 기사분님들 많이 준다 해서 기본요금 많이 올려준다 해서 네.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근데 현실이 그게 용납을 안 하잖아요. 일단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릴 건지 그거 캐트라인이 나와야 진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는 중지가 됐어요. 물가 동향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택시 요금이 한 5,5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요 지금 커피 한 잔 값도 5,000원이 넘는 시대인데.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다른 요금 못 올리면 제발 미터 요금이라도 100m에 100원으로 올립시다. 132m에 100원이 뭡니까?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이 대안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요금 올리는 게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소비자나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게 어느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지 서로 게 윈윈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건데 올리면은 바로 직격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분같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요금을 올릴 게 아니고 거리 기준을 계산해서 좀 낮추게 되면 당연히 오르는 효과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경기도 요금은 200에서 400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택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은 조금씩 올려야 합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버스 요금은 올리네요. 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잖아요. 지금 네. 준공영제라 해서 그때 반영이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분 말씀 따라 조금씩 단계별로 연마다 올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올리면 부작용이 생기지만은 그 해마다 나누어서 올리게 되면은 큰 틀에서 와닿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택시 관련 법을 갖다가 바꿔서라도 매년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 오르는 반영폭을 한꺼번에 4년 걸 적용하지 말고 1년 단위로 올리게 되면은 택시 기사분이나 소비자들이나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예. 전국 뭐 택시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택시 조합에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시청 중인 개인 택시 구독자입니다. 지난 20년 5월 차량 구매 후 약 5년가량 운행 후 지난 3월 차량 변경으로 인해 판매를 했는데 저한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 건가요? 저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원래 택시라는 것은 특수세를 면제받아가지고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5년 보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2년 후에도 팔 수 있고 3년 후에도 파는데 그 세무서에 다시 세금을 내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매상사 26년을 했는데 그랜저를 샀든 뭘 샀든 2년 3년 보유해서 팔아도 세금 다시 내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미리 제가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도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는 증여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증여해 주려는 사람은 판매, 증여 받는 사람은 구매자. 그래서 매매 개념, 팔고 사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증여세 개념은 없고 차에 대해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려주고 싶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하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 되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